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2일 밤 9시입니다. 저는 지금 잠실 석촌호숫가에 나와서 롯데타워를 마주보고 있습니다. 롯데타워, 서울 근교 어디서나 보이는 높이 555m 123층의 세계에서 5번째로 높은 건물입니다. 연 건축 면적은 축구장 115개 분량입니다. 대지는 축구장 12개, 호텔도 있고 고급 아파트도 있고 사무실도 있고 수족관도 있고 저 꼭대기에 전망대가 있습니다. 2010년에 착공해서 2016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이 꿈같은 건축물은 신격호 선생의 작품입니다. 롯데그룹 창업자 신격호 선생은 오래전에 이 건물을 구상을 했지만은 건축 허가가 나지 않았다가 이명박 대통령이 건축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근처에 서울공항이 있어가지고 비행 안전에 좀 문제가 있다고 해가지고 그 활주로를 약간 틀었습니다. 롯데가 돈을 대어서 지금 여기에는 상시 한 10,000명의 고용 인원이 있다고 합니다. 연간 4조 매출액을 올린다는 건물입니다. 이 위대한 건물이 10,000개의 일자리를 만들고 아마 연간 수백만을 모으겠죠. 신격호 선생은 언제까지 우리가 궁궐만 보여주느냐, 세계 모든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 해서 이 옆에 롯데월드를 만들고 석촌호수를 놀이공간으로 개발하고 드디어 세계적 건물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신격호 선생은 울산 근교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분을 제가 1999년 12월에 일본 사무실에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당시에 80대 초반이었는데 아주 간소한 사무실이었습니다. 똑버스 회사 사장 사무실 같았습니다. 신격호 회장은 또 키가 작습니다. 호리호리한 분이죠. 촌노인처럼 보였습니다. 그분이 이 조감도를 가지고 와서 열정적으로 롯데타워 말씀을 하시던 기억이 납니다. 신격호 회장은 일본에서 돈을 번 분입니다. 롯데껌으로 시작을 해서 일본에서 돈을 벌었고 한국이 경제개발을 시작을 하자 그 번 돈을 한국에 가져와서 한국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약속을 했죠. 여기서 남는 돈은 한국에 재투자한다. 이분의 일본 이름이 시게미츠입니다. 국적을 2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분의 마음과 영혼은 조선인이었습니다. 신격호 회장이 한국인들의 삶을 바꾼 게 있습니다. 바로 서비스가 뭐냐? 서비스 정신을 한국인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즉 롯데 백화점을 통해서 롯데 호텔을 통해서 사람이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면은 그게 돈으로 돌아온다. 친절한 것은 결코 비굴한 것도 아니고 약한 것도 아니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준 분이 바로 신격호 회장입니다. 한국인들에게 서비스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건물을 남겼습니다. 신격호 회장은 문학소년이기도 했습니다. 젊었을 때 괴테가 쓴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읽고
거기서 나오는 주인공의 이름을 약간 바꿔가지고 롯데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장명을 잘했죠. 구치노 나카노 고이비도, 입속의 연인이라는 그 설명이 또한 일본 사람들이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분 동생은 신추노 씨고, 신추노 씨는 바로 신라면, 농심을 만든 분이죠. 신추노 씨 또한 장명의 천재입니다. 농심, 새우깡, 신라면 이런 장명을 한 분인데, 두 형제분이 사이는 별로 좋지 않지만은 이 문학적 소양을 바로 경제적으로 접목시킨 점에서, 그리고 한자를 반드시 써야 한다는 그런 점에서 저하고 생각이 같아서 그분 생각이 납니다. 신격호 씨는 그 아들 사이의 재산 분쟁으로 인해 가지고 재판에 휘말리고, 그리고 몸이 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90을 넘겼습니다. 위대한 기업인이란 존재는 성직자와 같습니다. 저는 현대의 성직자가 바로 기업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인이 일자리를 만들면은 그 일자리가 가정을 유지합니다. 행복을 보장하게 됩니다. 세금을 내서 국가를 유지하게 합니다. 그러나 기업인들은 고생이 많습니다. 바로 신격호 선생이죠. 그 아들 신동빈 씨까지 지금 구속이 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법정 구속이 되었습니다. 살인 사건을 저지른 것도 아닌데, 도망갈 사람도 아닌데 왜 위대한 기업의 총수를 구속을 해야 되는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이 롯데타워는 신동빈 회장의 아버지 신격호 선생이 구상을 하고, 지은 사람은 신동빈 씨입니다. 신동빈, 신격호의 합작품이죠. 신격호, 신동빈 두 분이 만든 일자리 아마 10만 개 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우리나라는 조선조 때 산업공상정책을 썼습니다. 선비가 최고고 농사꾼이 다음이고, 물건 만드는 사람 그리고 장사하는 사람은 하층민으로 취급을 하니까 경제가 발전하지 않았습니다. 경제가 발전하지 않으니까 군대를 유지할 돈이 없어가지고 결국 마지막에 가면은 국모도 일본 깡패한테 궁전에서 피살되고, 고종은 겁이 나서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하는 그런 비참한 말로를 맞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로 건국을 하고 한미동맹을 맺고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노선으로 가면서 해양문화권 국가와 친구가 되니까 70년 만에 이렇게 발전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동안 업신여김을 당하던 기업인이 과학자, 기술자, 군인들과 함께 새로운 역사 창조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이승만, 박정희 두 분이 영도자였고, 이병철, 정주영, 신격호 같은 분들이 사업보복 정신으로 따라주었습니다. 그래야 세계가 부러워하는 경제력 제11위의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평균 수명이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사는 국민이 되고, 키가 거의 서구 사람처럼 커진 것도 다 기업인의 노력에 의해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게 된 덕분이죠. 그런데 그 사이에 정신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기업인을 미워하는, 기업에 근무하는 화이트 칼라가 기업인을 미워하고 좌파들을 좋아하는 일종의 정신장애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기업인들이 지금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기업인들을 겁주면은 누가 투자를 하겠습니까? 신동빈, 신격호 두 분이
하루를 48시간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나 노동자나 다 하루는 24시간이고 하루에 다 3끼 먹습니다. 고민은 기업인들이 더 많이 합니다. 한국에서 기업하기가 어려운 것은 법을 지키기가 힘들 정도로 법이 문제가 있고, 또 약점 잡는데 전문가들이 한국에 쫙 퍼져 있습니다. 기자, 검사, 판사, 그리고 무슨 시민단체, 국회의원들, 이렇게 하면은 기업인들이 마음 놓고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돈 버는 사람을 존경하지 않는다면 기업인들은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런 엄청난 건물을 만들고 돈을 벌고 사람들을 모으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건물을 만들었던 신동빈 회장은 감옥에 있습니다. 항소심 재판에서 최소한 풀려 나와서 재판을 받더라도 불구속 재판을 받도록 하는 게 우리 국가와 사회의 이웃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렇게 자유롭게 신격호, 신동빈 회장 두 분이 만든 경치를 감상하고 있고, 신격호 회장은 노령에 고생을 하고 있고 신동빈 회장은 감옥에 있다고 하니까 저도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이런 화려한 문명을 건설하는 데는 피땀 눈물이 들어갔습니다. 남이 흘린 땀으로 빵을 먹는 사람은 고맙게 생각해야 됩니다. 남이 판 우물을 마시는 사람은 우물 판 사람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음수사원, 한가위를 맞아서 음수사원을 생각합니다. 여기는 석촌호수입니다. 감사합니다.